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업하면 망한다라는 이야기의 진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동업은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하나의 사업을 운영하고 이익을 나누는 사업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동업하면 망한다라고 하지만 칠성사이다라고 알고 계시죠? 바로 칠성사이다가 서로 다른 성씨를 가진 7사람이 동업으로 이루어낸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업으로 시작하여 대기업으로 성장한 업체들은 물론 지금도 동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이 수두룩하지요. 그렇다면 왜 동업하면 망한다라는 말이 마치 정설처럼 퍼져 있을까요? 이는 동업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의미보다는 동업 과정에서 구설이 많이 생겨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사업 실패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동업에서 특히 실패율이 높은 이유는 결국 동업자 간의 이해 충돌로 기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이 함께 빵 공장을 동업으로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각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길동 2천만 원을 출자만 함. 임꺽정 2천만 원을 출자하며 회사 운영함. 장길산 출자는 하지 않지만 제빵 기술을 제공하며 생산 책임짐. 단순히 출자 비율에 따라 지분을 분배한다면 홍길동과 임꺽정이 지분을 각각 50%씩 가지게 되고 장길산은 아무런 지분이 없는 공장장이 됩니다. 이렇게 합의하여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익이 1억 원 발생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경우 홍길동은 단순 출자로 5천만 원의 이익을 가져갑니다. 임꺽정은 출자와 회사 운영까지 맡고도 홍길동과 같은 금액인 5천만 원을 가져갑니다. 반면 장길산은 출자가 없었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익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불공평한 이익 배분은 갈등의 원인이 되어 결국 동업이 해체되고 사업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동업에서 사업 아이템만큼 중요한 것은 공정한 계약입니다. 흔히 출자 금액에 따른 지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더욱 중요한 것은 능력을 출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돈과 능력이 균형 있게 결합할 때 비로소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동업을 위해서는 단순히 자본이 아닌 각자의 역할과 기여도를 명확히 인정하고 공정하게 배분하는 계약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동업 계약을 맺어야 했을까요? 첫째, 출자금으로만 지분을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능력에도 지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전체 지분을 100%라고 했을 때 잠정적으로 전체 지분을 출자금 지분 50%, 사업 능력 지분 50%로 나눕니다. 둘째, 사업에서 자금과 능력이 실제로 갖는 중요도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4천만 원이라는 자금을 사용해 빵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자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쉽거나 어려운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능력자를 구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자금의 지분은 낮추고 능력의 지분은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자금의 지분을 30%, 능력의 지분을 70%로 조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각 사람의 지분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한 사람에게 배당되는 지분은 출자금 지분과 사업 능력 지분을 합산한 것입니다. 전체 지분 100%는 출자금 지분 30%과 사업 능력 지분 7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길동은 전체 4천만 원 자금 지분 중에서 50%인 2천만 원을 출자로 15% 자금 지분을 가지게 되나 회사 운영에는 역할이 없어 사업 능력 지분은 0%가 됩니다. 임꺽정은 전체 4천만 원 자금 지분 중에서 50%인 2천만 원을 출자로 15% 자금 지분을 가지게 되고 회사 운영을 담당하는 역할이 인정되어 사업 능력 지분은 14%가 됩니다. 장길산은 전체 4천만 원 자금 지분 중에서 출자가 없어 출자 지분으로 0% 지분을 가지게 되나
회사 운영에는 공장장의 역할로 56% 사업 능력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홍길동 15%, 임꺽정 29%, 장길산 56%로 지분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1억의 이익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하면 홍길동이 1,500만 원, 임꺽정이 2,900만 원, 장길산이 5,600만 원을 배당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 사람의 동업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공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길산이 출자는 못했지만 4천만이라는 자금으로 빵 공장을 만들고 제품까지 만들어냈으니까요. 이 사례는 동업 계약의 핵심인 지분 배분 공정성을 강조하며 성공적인 동업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동업 계약은 향후 구설수를 방지하고 사업 집중력을 높이는 중요한 동력이 되며 이를 통해 회사의 업무 규칙을 확립하게 됩니다. 특히 이 계약은 자금력보다 사업 능력이 주요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능력이 뛰어난 파트너와 동업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며 능력자의 지분을 충분히 인정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동업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런 원칙이 무시되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고 결국 사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동업 계약서에는 출자 계약서, 비밀 유지 계약서, 탈퇴 계약서, 양도 계약서 등의 세부 계약이 첨부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세부 계약은 공정하고 명확한 합의를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동업 관계는 서로의 감정이 아닌 확실한 사전 계약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친구나 지인의 관계를 이유로 중요한 사항을 간과하고 사업부터 성급히 시작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서로가 만족하는 확실한 계약과 체계적인 준비는 동업 성공의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통해 창업을 준비하거나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